오늘은 간단하게 쉽게 계단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단을 만드는 과정에는요,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깔아놓고, 자, 첨부해 놓고 이 스크립트를 써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영원히 남이 한 거밖에 따라 하실 수밖에 없고 고수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시려면 스크립트를 직접 찾아보고 설치해보고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제 수업에서는 스크립트를 꽤 중요하게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스크립트 만드는 거를 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수십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십만 개만 잘 쓰셔도 성공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맥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디지털 계열에서는 항상 구간이 명간이 아니고 구간은 쓰레기다. 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구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디지털에서는 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간은 명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항상 최신을 공부하셔야 돼요. 최신이 의미하는 거는 전 버전에서 안 되는 걸 대기하고, 그 다음에 전 버전에서 1시간 걸리던 걸 20분 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최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디지털을 하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을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전문 지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나온 사람이 자기가 의사 한지 30년 됐다고 하면서 매년 최신 세미나가 열리면 참석하지 않고 논문을 쓰지 않고 이러면 답이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소리 하실 거야. 최신 버전은 버그가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그럼 버그가 많다고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은 공부를 하고 작업은 전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작업을 2012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맥스 2012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사이트에 가시면 물론 상용 패치까지 다 사시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신 분은 무료 패치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무료 패치가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10개 이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공부는 계속 최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맥스 2013도 맥스 2012 같은 경우는 패치가 12개인가 나왔어요. 우리 사이트에 보면 항상 올라오죠. 지금 맥스 2012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 네이버.com 3dsmax 60 오시면 CG 소식에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데 맥스 2012는 업데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저도 제가 업데이트라고는 안 나오는군요. 2012라고 쳐야 되나? 네, 여기 있죠.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여기 맥스 2012는 지금 프로젝트 업데이트가 12번째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거의 나올 만치 다 나온 거예요. 수많은 버그 패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영문 버전을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물론 당연히 64비트여야 되니까 64비트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또 맥스 2014가 나오면 그때는 2014를 깔아놓고 공부는 마스터를 하면서 2013으로 작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맥스는 2-3개 버전을 깔아놓고 작업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항상 그리고 최신 버전을 쓰시면서 최신 버전에 있는 공부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맥스 2013 깔아놓고 맥스 8에 있는 기능 정도밖에 모르고 그거밖에 안 쓴다. 그러면 맥스 8을 깔아놓는 게 더 좋아요. 맥스 2013은 훨씬 무겁기만 하고, 그죠? 물론 뷰포트는 점점 기술적으로 빨라진다고 하긴 하지만, 맥스 8 기능밖에 모르는 사람이 2013 깔아놓고 쓰는 건 바보지죠.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모든 기능을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플러그인하고 스크립트를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의 차이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개발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는 그냥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둘 다 이제 맥스에 없는 기능이나 불편하거나 좀 그런 기능들을 보완해 주는 건데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맥스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방대하게 많이 짭니다. 뭐 플러그인도 여러 가지 언어로 많이 짜겠지만 주로 맥스하고 비슷한, 맥스가 이제 비주얼 C++ 계열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식으로 방대하고 좀 화려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보통은 상용인 경우가 많은 게 플러그인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계시는 뭐 Vray, 굳이 말하자면, 굳이 알고 계시는 무슨 말입니까? 예, 굳이 말하자면 플러그인, Vray 뭐 이런 게 대표적인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플러그인을 한 3개, 4개, 뭐 5개까지 쓰시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도 플러그인을 한 30개 정도 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은 맥스는 유저는 거의 무조건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맥스 자체에 있는 언어로 짜기 때문에 무료가 훨씬 많습니다. 한 80%, 70%가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죠. 근데 목적은 둘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건 개발자가 뭐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유저들은 두 개의 차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맥스에 도움을 주는 것, 이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개 정도 뭐 쓴다고 말씀드렸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100개를 넘겠습니다. 그만큼 스크립트는 메뉴가 방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학하기도 쉽고 역시 간단하게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플러그인을 5개 이상 쓰고 스크립트를 10개 이상 쓴다 이러면 한 버전을 앞서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지금 맥스 2013에 플러그인 10개, 뭐 스크립트 20개 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맥스 2014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맥스는 다음 버전이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 몇 개, 스크립트 몇 개를 추가해서 그냥 다음 버전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상의 고수가 되시려면 최신 버전을 쓰시고,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을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의 플러그인과 최신 버전의 스크립트까지 쓰시면 그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고연봉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스크립트에 관련돼서 할 건데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까는 방법, 네, 그런 거. 근데 스크립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스크립트별로, 유형별로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는 스크립트를 꽤 중요시해서 제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스크립트는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스크립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그 스크립트는 당연히 그 맥스 유저라면 알아야 되는 사이트 www.scriptspot.com입니다.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워낙 유명한 사이트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이트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계단의 스크립트가 필요하냐면요, 2가지 스크립트가 모두 필요한데요. 저는 어떤 스크립트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맥스를 제 2가지 오브젝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팁팟이 있고 플랜이 있습니다. 자,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폴리로 바꾸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면의 수는 지금 셀 수가 없지만 엘리먼트는 지금 5개, 하나, 둘, 4개군요. 둘, 셋, 4개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제가 이 엘리먼트가 각각의 오브젝트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디태치를 시키고 싶으면 이거를 4번을 디태치 버튼을 눌러야지만 각각이 디태치가 되겠죠. 이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엘리먼트가 50개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50번을 디태치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 디태치 버튼을. 그건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먼트를 전부 디태치해주는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능이 플러그인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플러그인이 좀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2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엘리먼트별로 디태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엘리먼트는 1개죠. 엘리먼트는 1개인데 폴리건,
즉 면이 16개죠. 그래서 얘는 이 각각의 면을 분리를 하고 싶을 경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디태치 버튼 16번을 넣어야 돼. 이거는 50개랑 50번,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런 거에 바로 필요한 게 스크립트인데요. 맥스에 이런 그 엘리먼트별로 디태치를 하고 면별로 디태치를 하는 기능이 포함이 될 법도 한데, 이게 지금 한 맥스 4나 5점대 버전에서 포함이 됐어야 되는 기능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포함이 안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간단한 기능인데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뭐 이해 못하면 우리는 그냥 스크립트 쓰면 되니까요. 네. 자, 스크립트 스팟에 가시면 이런 게 뜨는데요. 우리는 여기 3D Max에서 뭐 플러그인은 필요 없고 스크립트로 가면 되겠죠. 스크립트에 가서 이게 이제 디태치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수천 개, 수만 개예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이트고 100% 다 무료 스크립트만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상용 스크립트가 한 30-40% 정도 늘었어요. 많이 변질됐죠, 여기도. 그래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여기 올라오는 거를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고를 수가 있고요. 수천 개가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뭐 천천히 보실 때 당장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서치 기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디태치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알면 돼요. 메뉴를. 그 메뉴로 당연히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린 디태치니까 디태치라고 쓰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스크립트에 지금 디태치에 관련돼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저도. 근데 제목만 봐도 대충 예상되는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겠죠. 뭐 디태치 바이 머터리얼 아이디, 머터리얼 아이디 별로 디태치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머터리얼 아이디도 우리 많이 씁니다. 요게 머터리얼 아이디죠. 요거 많이 씁니다. 고수가 될수록 머터리얼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디 이런 거 쓸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나 뭐 그 이하이신 분들이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충 통밥을 때려 봐야 되겠죠. 디태치 페이스드, 뭐 이거는 영어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이트에 초보 강의들은 다 한글 동영상 강좌가 많고 한글인데 왜 고급은부터는 다 영어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급이 없어요. 우리나라 강의에는 책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한글 강의로 된 걸 고급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영어인데요.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고급은 다 영어고, 여기 보시면 초보는 다 한글이에요. 한글 강좌고, 동영상 강좌도 저희는 초보 사이트에 있는 건 전부 한글 강좌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되고요. 한글 동영상 강좌고. 근데 저도 중급이나 고급이 한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너무 힘들다는데 절대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문서적의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영어가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맥스가 초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스가 뭐 저한테 배우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고수한테 배우시거나 혹은 자기가 꾸준히 10년, 20년 공부해서 고수가 되시면 맥스 자체가 고수가 되다 보면 점점 더 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영문 튜토리얼 고급을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깨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튜토리얼에 있는 거는 제목만 영어지 전문 영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 튜토리얼 보면 전혀 해석을 못해요. 의학서적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맥스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이 튜토리얼을 봤을 때는 그냥 허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만 나와도 해석이 가능한, 영어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세 글자 이상이 없어요. 세 줄 이상이 없어요, 영어가. 뭐 제가 세 줄 이상짜리가 없어요. 세 줄 이상짜리는 여지껏 20년 동안 넘게 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세 줄 이상이 없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잖아요. 그럼 두 줄이죠. 그리고 간혹가다 세 줄짜리가 나와봤자
뭐 it 대절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 it that which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that 있으면 that 이하절이 바로 앞에 거. 이 정도만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이 맥스 내용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난 영어 못해요. 중2 수준도 못하면 진짜, 중2 수준의 영어도 못하면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를요. 중2, 3 수준의 영어는 된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건 그냥 네이버나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간단하고요. 중2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전혀 쪼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길어봤자 두 줄인데, 이 작업 과정에 물론 심취하고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쉽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피규어 7 보시면 뭐 show the configuration of the secondary VRAY. 자, 두 번째 VRAY의 환경을 볼 수 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클릭을 하시면 원본으로 이렇게 뭐 이동을 하고, 클릭 안 하고 그냥 보시면 환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쭉 나오고 있으면 영어가 되게 쉬워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I use a lot of complex shader 해서 복잡한 쉐이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지에서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작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내용이네요. 프로젝트에서 뭐 텍스처링 한다 이거고, 뭐 나는 뭐 많은 V-Ray 더티 맵을 사용하고 있고, 뭐 리플렉티브 반사되는 쉐이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디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우면 찾으면 되겠고, 이게 I used a lot of V-Ray 더티 맵. 더티 맵이란 거가 V-Ray 더티 맵이라는 게 하나의 명사예요. V-Ray의 더티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V-Ray 더티 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영어입니까 이게? 한국어예요, 한국어. 이렇듯 영어가 되게 쉽다는 거죠. 뭐 for my render하면 나의 렌더를 위해서 I did some test both mental ray and V-Ray. 나는 V-Ray하고 mental ray를 각각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는 영어 같지도 않은 영어. 그래서 고수가 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영어만 알아도 점점 이런 고급 튜토리얼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계속 있으면, 제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카페에 컨텐츠 업데이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낼름 받아 먹으면 항상 최고수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그냥 중학교 수준. 여기도 해석해보면 with this script you can't detach all the face of selected object as separate object. 딱 한 줄이죠? 얘도. 보세요. 이 스크립트는 뭐예요? 디태치 할 수 있대요. 선택한 오브젝트의 각각 오브젝트별로 모든 페이스를 디태치 해준대. 그럼 얘잖아. 얘 받으면 돼요. 그럼 누르면 나오겠죠. 설치 방법서부터. 이렇게 지금 얘는 없지만 얘도 있네요. 이렇게 상세하게 있는 게 한 20% 돼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너무너무 쉽게. 저는 뭐 지금 동영상 강의를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뭐 아주 디태치 하는 거 외에도 기능이 되게 많나 보네요. 뭐 별의별 희한한 강의가 다 있네요. 자, 홈페이지 뭐 가보실 분은 가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죠? MSE. 자, MSE네요. 얘는 좀 독특한데, 자, 일단은 여러 개를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MSE는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러그인형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보통 스크립트는 MS로 돼 있고요. 확장자가요. MS. 그 다음에 뭐 MCR. 뭐 이 정도인데요. MCR 같은 경우나 MS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MCR은 이제 유저 여기에다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맥스에서 그런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MSE는 플러그인형 스크립트라서 워드패드나 이런 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짜여있는 언어로 짜여있는 스크립트예요. 우리가 수정이 안 돼요. 또 여러 개를 받아보죠. 뭐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가끔 있고 그래요. 오래된 거라. 그리고 스크립트의 또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고 뭐 빨리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장점이 있지만 버전을 거의 가리지 않아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2010용이 2009에 안 되고 이러죠. 근데 스크립트는 거의 98% 정도 가까이가 맥스 4용 스크립트도 맥스 2013에서 돌아갑니다.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복잡한 오브젝트를 각각의 오브젝트로 디태치 해준다는 건데,
엘리먼트 2 요거 제목이 좀 느낌이 요것도 두 개가 뭐 비슷한 거겠죠? 읽어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뭐 최신이 좋겠죠. 근데 디테치 바이 엘리먼트 이거 해볼까요? 디테치 올 엘리먼트를 멀티플 오브젝트로 해준다. 요게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최신 업데이트가 됐고 요건 2012용 최신이네요. 요걸 한번 볼까요? 근데 최신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심플 디테치 툴 익스플로드 셀렉트 오브젝트 데이어 엘리먼트 요것도 괜찮겠네요. 테스트는 맥스 9 32비트 요구하고 맥스 2012 64비트 했을 때 MCR이니까 MCR 요렇게 클릭을 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는 클릭을 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MCR이고요. 얘는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나 보네. 있네요. 아까 같은 건가요? 얘하고 같은 건가? 다운을 받아놓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거 받았었죠? 얘하고 똑같나요? 아니죠. 얘는 MS이죠. 그럴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지껏은 느낌이 다 엘리먼트였고, 뭐, 페이스 이런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지금 엘리먼트 계열이네요. 두 번째 눌러서, 제가 다는 알지만 다 써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여기도 뭐 비슷한 엘리먼트 이런 거 있고, 제가 지금 원하는 건 페이스별로인데, 아니면 저 아까 엘리먼트라고 해도 저 엘리먼트 자체에 페이스도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일부러 제가 이걸 다 찾아보고 낼름낼름 먹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안하게 빨리 먹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바다에 있는 두 개로 서로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받은 게 MSE 하고요. MCR은 어디 갔나요? 허걱? 어디에다 저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CR이었죠 아까. 이럴 수가. 어디다가 저장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얘였던 것 같은데. 오른쪽 마우스, 다른 이름 대상 저장. 바탕화면 맞는데. 자, MCR은요, 제가 바탕화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R은, UI의 매크로 스크립트 방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는 제가 컨트롤 C 해서요. 이 컨트롤 C 하기 전에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엉뚱한 게 열리면 메모장, 워드패드 안 됩니다. 스크립트는 반드시 열리긴 열리는데 워드패드에서는 수정을 하면 에러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매크로 스크립트는 반드시 메모장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에 툴박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툴박스에서 생기는 거예요. 외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셔서 맥스가 깔려있는 2013 맥스가 깔려있는 UI의 매크로 스크립트 방에다가 컨트롤 V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UI 방, 맥스 2013 방에서 여기서
별표 점 해놓고 MSE를 쳐보세요. 확장자가 MSE인 거는 플러그인형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MSE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해서 폴더 열기, 파일 위치 열기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지금 상용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2012에서 찾아볼게요. 2012에서 확장자가 MSE인 거. 보통은 설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얘는 설치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MSE가 많이 포함된 곳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파일 위치 열기 누르면 여기는 스크립트 방에 그냥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스크립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크립트 방에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MSE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저도 몰라요. 그냥 삽질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지금 설치 방법이 나와 있지 않네요. 얘는 대신 이게 있군요. 여기에 아마 설치 방법이 나와 있나 본데요. 이 동영상 강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좌에 잠깐 볼까요? 그냥 얘를 런 스크립트로 해야 되네요. 엄청 빠르네, 동영상 강좌가.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런 스크립트로 하는 거. 짜증나거든요. 이런 런 스크립트는 컨트롤 X 누르시고, 여기 복사 누르시고, 스크립트로 한글로 해놓으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에러가 안 난다면 한글로 해놓은 게 좋아요. 왜냐면 스크립트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스크립트인지를 모르거든요. 얘는 뭐였냐면, 엘리먼트 별로 디태치였죠. 스크립트 방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맥스를 껐다가 켜야지 다시 읽음으로. MCR은 그래요. 맥스를 껐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군요. 네. 제가 뭐 여러가지 지금 테스트를 하느라고 좀 에러가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아까 툴에 뭐라고 했죠? 네, 툴박스에 생긴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주 쓰는 거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하셔서, 자, 카테고리 전 툴바에 올릴 거니까 툴바 탭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툴박스라고 생긴다고 했죠? 그럼 툴박스 여기 툴박스 안 생긴 거 보니까 얘가 못 읽었나요? 잠깐만요. 카테고리 툴박스 아닌가? 2013 맞죠? UI 매크로 스크립트 툴박스 맞는데요. 툴박스라고 안 생기네. 이런 낭패가. 엘리먼트 여기에 CD 안 생기네요. 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제가 그러면 얘를 메모장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편집이 가능해요. 메모 박스에서. 이상하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생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자, 껐다가 다시 켜야지만 그 UI의 매크로 스크립트, 제가 UI의 매크로 스크립트 제대로 된 방에다 복사한 거 맞죠? 2013 맞는데 어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생기면 저 스크립트는 에러가 난 겁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고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카테고리 툴바에서 여기 카테고리에서 지금 뭔가가 에러가 나는군요.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맥스 2013에 아닌데 다른 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버전에다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게 2013에서는 뭐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면 제가 2012에다가 같은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네요. 얘를 맥스 2012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군요. 저는 맥스 2012에는 이미 깔려 있네요. 맥스 201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네. 맥스 2012에 저는 이미 여기 설치가 돼 있죠. 여기는 제가 여기라고 넣어놨네요. 카테고리를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KYH로. 2013 제가 지금 좀 이상한가 봅니다. 컴퓨터가.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별로 디태치를 여기다 하지 말고 맥스 2012방에다가 이거는 폴더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스크립트 폴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작업은 맥스 2011하고 2012로 하고 있고요. 맥스 2013도 이제 뭐 거의 나왔죠. 이제 뭐 맥스 2013도 한 8, 9개 나왔어요. 패치가. 슬슬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미 빼놓은 것 같은데 툴바에 저는 아까 카테고리 KYH라고 저 바꿨었죠. KYH 보면 엘리먼트 바이 오브젝트 여기 있죠. 엘리먼트 바이 오브젝트였거든요. 지금 툴바니까 엘리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제가 여기 빼내놨죠.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런 스크립트에서 아까 걔도 작동을 잘 하는지 봅시다. 오브젝트를 엘리먼트별로 디태치 해서 열면 열리죠. 여기에 보시면 디태치 페이스 뭐 엘리먼트 다 있네요.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보도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먼트가 일단 되는지부터 주전자를 하나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해서 얘는 엘리먼트 투 오브젝트니까 선택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올 오브젝트에서 디태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엘리먼트별로 디태치가 됐죠? 그죠? 요게 바로 이름 그대로 엘리먼트 투 오브젝트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아까 거기 툴바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초보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드린 거예요. 툴바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오른쪽 마우스 딜리트 버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쓸 수가 없었고, 좀 플랜, 엘리먼트별로가 필요가 없고, 저는 이 면별로 디테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군요. 런 스크립트에서, 자, 아까 우리가 찾았던, 저는 디테치 페이스인 거 보니까 선택한 면을 누르면 될 것 같죠, 왠지? 아, 얘는 선택한 면을 디테치를 해주는 거네요. 각각이 아니고 한 개로. 그런가요? 지금 해볼까요? 아, 맞네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선택한 면을 각각을 해줬죠? 그리고 요 기능은 제가 안 써봤지만 온라인 기능까지 한번 해보죠. 저기 아마 축이 아마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자, 두 개를 똑같은 걸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에디테이블 폴리를 바꾸고, 에디테이블 폴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한 번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렇게 폴리가 됩니다. 자, 얘를 그러면 선택한 요 4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4개를 Q 모드로 해서 드래그해서 4개를 선택하고, 자, 그냥 디테치 페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냥 디테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한 개의 오브젝트 각각의 중심축에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4개가 생겼죠. 그럼 얘는 이 기능이 뭘까요? 오토 피벗으로 하고 얼라인 피벗을 오토 피벗을 누르고 한번 디테치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자, 오토 피벗을 선택한 상태에서 디테치 페이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치 올은 뭘까요? 선택 안 해도 무조건 다 디테치가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자, 얘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디테치 올 해볼까요? 그러면 그쵸,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다 그냥 디테치가 됐네요. 아, 편리하네요. 디테치. 그러니까 얘는 선택한 부분만 페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듯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딩 영어만 알고 내용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통은 그냥 계단 만들기 이렇게라고 많이 돼 있어서 그냥 지 맘대로 개념 없이 계단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다른 게 도면 그대로 계단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계단 도면이에요. 계단 도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너무 많게는 하지 맙시다. 5개, 한 7개만 하고.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자, 앵글 스냅 걸고, 예를 들어서 계단이 뭐, 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앵글 스냅 걸고, A 누르고, 뭐, 25도 이렇게 합시다. 자, 뭐, 2개든 3개든 마찬가지죠. 도면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러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면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개만 할게요. 시간이. 자, 그러면 얘가 도면이라고 치면 스플라인으로 나와 있어야 되니까 뭐 스플라인으로 뜯어보죠. 자,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해서 리니어로 하면 요게 쉐입으로, 엣지가 쉐입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폴리건은 버리면 이제 도면이 된 거죠. 이게 라인이죠, 라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도면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얘는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색깔은 좀 이렇게 진해야지 보이니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빨간색은 별로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빨간색이니까 같은 색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고, 얘를 프리즈, 선택되면 안 되니까 프리즈를 하는데, 그냥 프리즈를 하면 다시 회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회색으로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프리즈가 돼도 회색이 안 되게 그냥 프리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색이 돼요. 안 보이죠? 그래서 회색이 되지 마라. 디스플레이 탭에 가시면 여기 Show Frozen and Gray라고 돼 있죠. 예. 얼리면 회색이 된다가 체크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체크를 풀고 프리즈 셀렉션을 하면 색깔은 그대로인데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런 도면이 있다. 이게 계단 도면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스냅을 걸고요. 뭐 3D 스냅을 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두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3D 스냅을 해도 되고 뭐 2D 스냅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FFD를 써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2.5D 스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스냅을 하면 뭐 바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일부러 FFD도 이럴 때 사용하면 좋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3D 스냅을 하지 않고 2.5D로 하겠습니다. 자, 플랜. 자, 그럼 개수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근데 뭐 제가 이 플랜으로 만들었으니까 딱 맞을 수밖에 없네. 예. 6개죠, 6개. 그러니까 이 개수만 맞으면 돼요. 개수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넣다 보면. 그죠? 계단 참을 빼야 되겠죠, 물론. 예, 계단 참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꿉니다. 근데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FFD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옥 처마 같은 게 보통 많이 이렇게 쓰는데요. FFD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해야지 이제 양쪽 포지션이 두 개밖에 안 생기니까 컨트롤 포인트 탭으로 가셔서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드시 플랜으로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자, 요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FFD를 저렇게 쓰는 게 되게 좋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 경우는 FFD가 아니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2.5D로 계속하고, 그리고 아씨 나는 뭐 플랜으로 만드는 거 싫다. 플랜으로 안 만드셔도 돼요. 사각형으로 만드셔도 돼요. 렉탱글로 하셔도 되고 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죠? 렉탱글이죠? 둘 다 스플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 렉탱글이면 이제 이게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면이 아니죠. 면이 아니니까 이걸 오른쪽 마우스 에디트의 폴리로 바꾸면 이제 두께가 없는 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6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세그먼트를 미리 주면 안 돼요. 세그먼트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기울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때도 FFD를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세그먼트가 한 개도 없을 때는 로테이트 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로테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중간에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면 끝나요. 세그먼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세그먼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엣지로 들어가서 세그먼트를 커넥트 6개라고 했으니까 6개를 주면 돼요. 6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계단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높이가 이제 높이 값이 도면대로 나오면 뭐 한 100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뭐 100 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이 도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혹시 여러분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성된 게 나왔어요. F4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자, J 눌러서 이건 잠깐 선택된 건 없애고요. 브라켓이라 그래요. 이 J 단축키 J인데요. 이런 걸 브라켓이라 그래요. 선택된 건. 이걸 하이드 시키는 게 J입니다. 자, 이 각각의 면이 익스트루드가 돼야 되는데 각각의 면이 평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평면이 될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면을 홀드 할게요. 이 면을 갖다가 Z축으로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Z축으로 여기 지금 메이크 플래너가 이게 그냥 평면 만드는 건데 Z축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한 개의 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태치 바이 예를 들어서 이 디태치 뭐 여기는 all 하면 되겠죠. 이거 뭐 선택돼 있으니까 디태치 페이스들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디태치를 하게 되면 예? 서브 오브젝트에서 지금 디태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서브 오브젝트에서 지금 서브 오브젝트에서 돼야 되는데 디태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홀드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각각을 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평면으로 그죠? 그럼 이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이 전체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태치는 되면 안 되고 자체 같은 서브 오브젝트인데 끊겨야 돼요. 어떻게 끊으면 되겠어요? 저 스플릿 메시를 하면 돼요. 지금 자 엣지를 선택하시고 이걸 누르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 방향을 하면 이렇게 쫙 선택이 되죠. 맥스 2013에서는 옛날 버전 맥스 2011 이하면 하나의 엣지를 선택하시고 루프 링을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 스플릿이 있어요. 스플릿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딱 끊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엘리먼트는 아니에요. 아까는 끊기 전에는 한 개의 엘리먼트였지만 이제는 각각의 엘리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기 전에는 엘리먼트 개념을 다 아시죠? 끊기 전에는 한 개의 엘리먼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폴리곤이었죠. 한 개의 구성 요소에 7개의 폴리곤이었지만 이 스플릿을 하고 나면 자 제가 그래서 이 스플릿을 시켰죠. 근데 스플릿을 우리가 지금 이 스크립트는 스플릿을 안 해도 그 되는 스크립트예요. 그죠? 디태치 바이 엘리먼트 지금 요거를 하려면 이거는 엘리먼트별로 디태치가 되니까 요 스크립트를 쓰려면 엘리먼트별로 디태치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엘리먼트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아까 스플릿 하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쓸 때는 지금 요 엣지를 스플릿을 해서 아까 요게 맞아요. 그죠? 전체를 링을 하고 스플릿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엘리먼트가 7개니까 그 엘리먼트별로 디태치가 되는데 요 스크립트를 쓰려면 근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또 재밌는 기능이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기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링으로 한 방에 되는데 오브젝트가 막 복잡한 경우에는 링으로 안 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2개의 스크립트를 다 설치하라고 한 이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끊는 거를.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자 얘를 폴리면 얘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페이스에 하나, 둘, 셋, 4개의 엘리먼트죠. 그럼 얘는 일단 엘리먼트로 먼저 디태치를 시키세요. 얘죠. 아니면 이거는 면으로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할 때는 요걸로 해야 되죠. 엘리먼트 to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이제 디태치가 다 된 거예요. 됐죠? 이렇게 다 떨어졌죠? 디태치가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얘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스크립트 제가 이 스크립트 밖에 안 깔려 있어서 지금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오늘 처음 깔은 건데 이 스크립트 밖에 안 깔려 있어서 제가 지금 이 계단을 할 때 이 스플릿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죠. 이 스크립트는 지금 써보니까 굳이 이걸 스플릿을 안 시켜도 그냥 한 개의 엘리먼트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선택한 페이스를 다 디태치를 해주니까. 혹은 그냥 안 선택해도 그냥 디태치 올 하면 그냥 선택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디태치 올 하면 그냥 디태치가 되네요. 야 이건 역시 최신 버전이라 조금 더 뭐 최신 버전에서 반드시 강력한 거 아니죠.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디태치가 됐죠. 그럼 얘의 역할은 끝났어요. 저 MSE는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참 불편한 그게 하나가 단점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각자에 올라가 가지고 엘리먼트나 페이스 모드 가가지고 아까 제가 썼던 Z축을 평면으로 만드는 메이크 플래너라 그래서 이 Z축 위에죠. 여기 평면으로 만드는 이 기능을 각자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건 지금 한 개의 오브젝트니까 선택이 안 되죠 이게.
그럼 이게 수백 개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백 번 해야 되나요? 예. 안 되죠? 또 언두가 안 되네. 아유. 네, 그래서 맥스 스크립트, 런 스크립트에서 아까 거 대체 올 하면 그냥 한꺼번에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또 꼼수가 있어요. 한 개 한 개를 들어가서 메이크 플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한 방에 각자 다른 오브젝트거든요. 이제 디태치를 했기 때문에 총 7개, 셋, 넷, 8개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방에 예,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에디테일 폴리를 하면 안 먹죠. 모디파일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바로 꼼수가 있어요. 스택을 살릴 수 있는 에디트 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에 에디트 폴리가 먹은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예, 면이 선택이 이미 다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다 각각의 오브젝트, 7개의 오브젝트예요. 7개 엘리먼트가 아니고 이제는 1개 엘리먼트인데 8개죠. 7개구나. 7개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이건 각각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메이크 플래너 Z축을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프트 뷰에서 가끔가다 단축키가 안 먹어. 어이구. 예, 이걸 누르면 단축키가 안 먹은 이유는 여기 플러그인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은 뭐냐면요. 요것도 지금 하는 김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맥스의 기본 단축키가요. 이게 뷰포트에서의 기본 단축키가 다르고, 자, M 누르면 머터리얼 에디터가 나오죠. 여기서에도 단축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에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 P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런 각각의 창에 있는 내장된 단축키를 쓰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걸 창을 활성화시키고 P 누르면 이렇게 P 요거죠. 파라미터 에디터죠. O 누르면 옵션 창이 떠요. N 누르면 내비게이션 창이 지금 여기 내비게이터 창이 N 계속 토글이면 없어지고, O 누르면 옵션 창이 이렇게 뜨죠. 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창에마다 단축키가 내장된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레프트 뷰를 누른다고 L 눌렀는데 안 뜬 레프트 L 각각의 단축키가 L이 요거 무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끄고 이제 맥스 고유의 창인 이렇게 해야지만 뜹니다. 선생님 무슨 왜 L이 무브입니까? 무브는 Q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탑 레벨이었을 때는 그 무브가 이게 Q가 맞는데요. 아까 서브 오브젝트 레벨, 에디트 폴리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L이 여기 무브였던 거예요. 면을. 그러니까 요게 켜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키보드 셔컷 오버라이드 토글이 켜져 있을 때는 지금 여기 폴리건 모드일 때 단축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꺼주면 이제 맥스 이 창에 상관없이 그냥 맥스의 단축키를 쓰겠다는 거니까 이제 레프트 뷰포트가 먹은 거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면으로 자기가 치수를 알면 그 치수로 익스트루드 값을 넣으면 되고요. 스냅으로 익스트루드가 올리는 게 막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귀찮다면 거리를 재는 방법도 있죠. 저는 솔직히 이 스크립트, 이 자체에 있는 이 테이프 잘 안 씁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물론 지금은 되게 강력해져서 맥스 2013에서는 좀 12부터는 조금 그래도 좀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자, 그럼 여기 6.1786mm라고 돼 있네요. 그죠? 저걸 왜 복사를 못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1786을 해주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계단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단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고 스크립트든 뭐든 써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밑에가 예를 들어서 그 네모인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또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면 밑에 거를 미리 만들어 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밑면이 없단 말이죠. 밑면이 없어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사각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양쪽 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 면이 없을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쉘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양쪽 면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건 양쪽 면이 제가 없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없어요. 쉘 하시면 돼요. 쉘. 예, 지금 이걸 올리니까 위가 올라가네요. 그죠? 그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얘기죠. 대충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면 다시 얘를 에디터 폴리로 합니다. 그럼 뒤에면을 쉽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하나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이렇게 누르면 그 면은 뭐죠? 아, 이게 2012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2013에 강력한 기능은 2012는 안 되는데 2013은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옆키를 누르면 2013서부터는 지금 2012는 면은 루프하고 링이 안 되는데 2013은 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는 거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2013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2013에서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딱 하면 루프가 쭉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012는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100개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12에서는 여기 멀티 프리뷰 셀렉션 있죠? 그럼 여기서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한 개를 쿡 찍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예요. Shift 키가 아니고. 자, 얘는 지금 한번 쿡 찍었죠. 쿡 찍은 다음에 지금 손을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귀찮게 드래그가 아니에요. 그냥 키보드 마우스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색칠해 준 거예요. 색칠해 준 상태에서 마지막 걸 쿡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만약 100번이라면 원래는 클릭을 100번 눌러야 되는데 100번 누르지 말고 한 번 클릭하고 그냥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클릭할 필요 없이 하고 쿡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앵글 스냅을 선택하는 방법 있죠. 지금 이게 45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90도로 딱딱딱 꺾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89도까지만 줘도 그러니까 디폴트 45도로 해도 돼요. 45도로 하면 요게 지금 45도가 넘나 보네요. 그럼 점점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89도면 이게 지금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얘는 선택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5% 다 썼으면 반드시 5%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설마 다 저거 돼 있나요? 네. 2012에서도 원래 저게 되는 거였나?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모르고 아까 저장되어 있는 걸로 해서 다 대치가 돼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스필릿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걸로 빨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 바꾸고, 얘가 그러면 되나요? 2012도? 몇 버전서부터 되는지, 2012도 요게 되네요. 시프트가 죄송합니다. 2012도 되네요. 2011이 안 되나 보네요. 하여튼 제가 뭐 몇 버전서부터 이게 된다 이것까지는 제가 외울 수가 없고요. 자,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얘는 불편하게 이렇게 전체가 다 그 루핑이 되는 거 다 선택되죠. 그래서 위에를 또 뭐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위에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지금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렉탱귤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 아니죠. 포토샵에서 하듯이 이렇게 라쏘 같이 이렇게 얘를 선택하시면 자 알트키가 빠지는 거니까 알트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쏘 툴 하듯이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빠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앵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45도면 될 겁니다. 45도는 오히려 좀 오바네요. 여기까지 선택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뭐 30도? 뭐 물론 이거 하나 그냥 빼면 되는 거지만 이게 또 뷰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뷰를 이렇게 정면으로 돌려주시면 다른 게 선택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넉넉 잡고 좀 내리시면 이 메이크 플랜을 하기가 편하겠죠. 자, 3D 뷰포트에서는 Z축이니까 아래 위가 3D 뷰포트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렇게 레프트 뷰포트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축 개념을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서 Z축 해도 뭐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월드라고 해야 되죠.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뭐 2D 좌표에서 해도 Z 하시면 돼요. 자, 그럼 Z 하면 됐죠? 네. 이걸 뭐 일일이 사실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굳이 맞춰야 된다면 이게 지금 범위가 좀 틀려졌겠죠. 강제로 로테이트를 했으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맞추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 자, X축 누르고 스냅 걸고요. X축을 클릭을 딱 해야 되겠죠. 2011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죠. 유지 엑시스 컨셉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X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다시 밑에 면이 선택되어 있고 Z 누르면 그러면 일자가 되죠. 이렇게. 그죠?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돌리고 난 다음에 이걸 딱 움직이면 이게 삐뚤삐뚤해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 스냅은 끄고요. 말씀하시는 아까처럼 한 칸 한 칸에 있는 저게 아니고 얘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을 얘는 이제 엘리먼트는 어차피 한 개고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뜯어져 버리죠. 얘는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해보는 거예요. 디태치 올 페이스 하면 밑에도 뜯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에 거가 뜯어지기 다 디태치가 되는 게 원하지 않는다. 뭐 혹은 원한다면 이제 이 디태치 올을 하시면 되고 하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 윗면 뿐이다. 예를 들어서 자 바이 앵글도 다 썼으면 반드시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디태치 페이스를 시킨다. 그러면 디태치가 되는 거죠. 얘네가. 그죠? 그죠? 한 개 한 개. 그죠? 그래서 네, 선택됐죠. 그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트 폴리.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면을 선택하셔서 역시 Z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내리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치수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죠? 안 재밌으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6.1786이죠. 신기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표준인 방법이 아니죠. 좀 더 빠르고 6.1786이었나요? 자, 그럼 얘네가
어태치는 되지만 웰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면이 보시면 뒷면이 없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얘가 각자의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에, 디태치가 됐기 때문에, 자, 다시 얘를 합치는 거예요. 자, 얘를 에이텔 폴리로 그냥 스택을 합치고요. 스택만 이거 합친 거고, 예, 어태치 멀티플라이, 얘 이름만 알면 되지. 얘 이름이 지금 렉탱글 01. 얘는 왜 또 떨어졌니? 밑에도 다 떨어졌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모르고 이걸 했었나 보네요. 밑에 거가 다 떨어졌는데, 밑에 거가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게 한 개의 오브젝트이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이거를 Alt Q 눌러서 얘네들은 뭐 다 합쳐주면 돼요. 합쳐주고 어태치 했다고 그냥 어태치 한 개의 오브젝트만 어태치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오브젝트만 된 거지 이게 웰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할 때 어태치만 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선택한 거에만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선택하셔서 웰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웰드 하시면 자, 비포 54개였는데 웰드가 된 후에 32개가 됐다고 나오죠. 이제는 이게 완벽한 합체가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름이 뭐였죠? 렉탱글 01이죠? 아니면 얘를 하이드 시켜도 되고요. 하이드 셀렉션 하셔서 네. 그리고 얘를 어태치를 한 방에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태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선택이 돼서 지금 보시면 예. 이거를 드래그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드래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어차피 지금 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웰드는 안 돼요. 얘네끼리 웰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얘 Z축이니까 Z축 6.7186이었나요? 마이너스 6.7186 이렇게 내려도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6.7186이 아니었나 보네. 하여튼 뭐 그게 안 맞아도 이거는 뭐 스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Y축 누르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얘하고 지금 한 개의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여기가 열린 면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웰드가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금 한 개의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면이 아랫면이 지금 두께로 지금 있는 건데요. 자, 아랫면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윗면밖에 없는 거 아니구나. 이게 두께가 없는 건가요? 헷갈리네. 튜브가 다 보이다 보니까 예, 그럼 없나 보네요. 이런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예, 아랫면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랫면이 없네요. 아랫면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다 어태치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죠. 그래서 아까 내렸어요. 제가 원하는 걸로. 자, 이렇게 내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겹친다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커넥트를 하면 삐뚤게 생길 여지가 이렇게 일자로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위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그 슬라이스 플레인입니다. 뭐 그럼 이렇게 생겼죠? 전체. 자, 그러면 스플릿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슬라이스를 하셔도 돼요. 뭐 스플릿을 선택하고 슬라이스를 해도 그냥 슬라이스 해도 돼요. 지우면 되니까. 자, 슬라이스 플레인 끄면 여기 생겼죠? 그러면 4 폴리곤 모드로 가서 여기 밑에 면을 지웁니다.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면, 여기 지금 이렇게 지워지는 면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워주는 거예요. 이쪽 면은 필요한데 이쪽 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겹치는 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겹치는 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요. 그러면 지금 얘는 면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모델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제가 응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응용을. 네,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안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 겹치는 면이 여기 우리 뷰에 보이는 부분에, 아 선생님 이게 만약에 계단이 200개면 저걸 언제 하나하나 선택해 지우냐고 하면 안 지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겹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보이는 부분이 겹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면은 이렇게 속이 안 보이는 부분이어서, 예, 안 지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일단은 면 자체가 지금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뭐 붙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붙일 필요도 없죠.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그냥 레프트에서 그리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레프트에서 그리는 게 하고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레프트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계단이 이건 지금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40개라고 해보세요. 이거를 계단을 그려서 스냅을 걸고 그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튜토리얼은요 계단을 하라고 하는 튜토리얼은 아니고요. 그냥 계단을 만들어 본 거고 100개든 계단이 200개든지 간에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복습을 할 겸 가장 빨리 만들어 보면 자 렉탱글로 해도 되고 커넥터로 해도 된다 그랬죠. 계단 개수만 알면 되고 내가 계단 개수를 모른다 할 때는 플랜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도면 크기대로 해보고 개수를 모를 때는 그 도면에 설치한 대로 이걸 쓱 넣어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하면 아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계단을 맞출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선생님 그러면 세그먼트로 넣으면 플랜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플랜이 에디테이블 폴리로 해서 이게 지금 플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버텍스가 아니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FD를 써도 되고 에디테이블 폴리를 쓰지 말고 에디트 폴리를 써도 돼요. 그럼 스냅을 맞춰서 이렇게 도면대로 하시면 되겠고 에디트 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서 위에서 도면을 보면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얼마나 빠릅니까? 계단이 아무리 많아도.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버그가 생겼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이게 서브 오브젝트로
선택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버그가 생겼다 그러면 FFD로 하시면 돼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건 두 번 해도 버그가 생길라나요? 네, 이거는 뭐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네요. 버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쇼 리절트를 켜놓고, 네, 이거는 버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인정을 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버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네요. 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네. 죄송합니다. 그냥 FFD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FFD 2,2,2를 하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포인트로 하셔서 도면대로 이렇게, 이거는 뭐 버그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도면대로 개수를 이렇게 계단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에디트에 폴리하고 스플릿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더 간단하니까. 미리 내려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아까 에디트에 폴리를 했으니까 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미리 시프트, 이거 면이 없으니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 플래너 Z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래 놓고 뭐 이런 방식도 된다는 거죠. 네. 미리 아는 면이 필요하면, 자, 메이크를 하고 Alt 키를 눌러서, 이것도 한 방에 바이 앵글로 하시면 더 편한데, 네. 이렇게 하셔서 얘는 선택한 것만, 디테치 올이 아니고 디테치 페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다 선택한 게 힘들면 하이드를 하면 되겠고, 아니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I 셀렉트 인볼트를 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지금 컨트롤 키를 막 누르면서 이 수많은 걸 다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I 누르시면 선택이 되죠. 그래 놓고 중요한 또 팁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 에디트 폴리는 안 되니까 에디트 폴리에서 전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메이크 플래너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위로 올리셔도 돼요. 이거를 합치시기 싫으시면. 근데 뭐 아래로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익스트루드가 뭐 얼마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올려놓고 레프트에서 스냅을 맞추면 되는 거죠. 스냅 키시고 Y축 클릭하고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이런 도면도, 이런 계단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계단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티가 안 나죠? 날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린 거는 약간 더 내리시면 돼요. 위에 거를. 아니, 위에 거란다. 아래 거를요. 아까 익스트루드 할 때요, 더 내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도를 하셔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이게 지금 컨트롤 I 전체 선택하셔서 보도를 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면이 약간 겹쳐 있어서, 그러면 뭐 전혀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계단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두 가지 계단을 만들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계단이라기보다는 스크립트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머터리얼 바이 엘리먼트서부터 이렇게
또 무작위로 아이디를 무작위로 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정말 그 스크립트를 조합해서 쓰게 되면 무한대로 여러 가지의 제가 쓰는 스크립트를 다 수업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나중에 뭐 차차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